서출구 요리사가 합류한 새로운 저택팀은 데스매치가 끝나고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히든룰2에 적힌 대로 낙원금고를 털기 위해 대기하는 거였군요. 작전 개시하고 돈 쓸어 담느라 돈독에 취한 중주매는 돈파민에 취해버렸습니다. 저택팀은 90분 도주하기 대신 금고실에서 존버하기를 택했군요. 약탈 경과 시간 20분 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손님 맞이할 생각에 설렌 스티브애가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중앙 계단에 나 좀 보라고 버려져 있는 과자들. 티나는 페이크에 바니보틀이 눈치챘군요. 저택팀은 최혜선에게 금방 들켜버렸습니다. 바로 버스터콜 때려버리는군요. 결국 오한마 중고신입 바니보틀이 문을 박살내버립니다. 조금 위쪽에 부쉈으면 샤이닝 포스터 느낌으로다가 오마주 가능했는데 아쉽게도 신문 배달해줄 것 같이 부서졌군요. 저택팀은 그냥 도나일체 몸빵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사이면서는 얄짤없이 채권 추심 강제 집행에 들어가 버립니다. 기상하자마자 하체 운동 조지는군요. 그럼에도 이진아는 불굴의 의지를 이어갑니다. 도주 현행범 김미나마저 체포하는 이면서 하지만 잠결이라 미란다 원칙 고지를 잊은 듯하군요. 돈 다 날릴 상황에 빡친 서출구가 이면서에게 버럭합니다. 현관 서출구와 이면서가 맞붙었군요. 허나 이면서도 기존 세라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연장자 홍진호가 감다운시켰고 저택팀에게 택시비 쥐어준 뒤 강퇴시켰죠. 돈 분배가 끝났습니다. 저택팀은 그냥 죽 서서 개중꼴이 돼버렸군요. 이면서는 시작하자마자 데스매치 직행해서 자금 정산도 못 받았나 봅니다. 장동민보다는 적지만 스티브의 돈도 상당히 많군요. 불굴의 의지로 도나일체 몸빵까지 했음에도 1000만 원만 획득한 이진아는 사이코패스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베이징덕 못 먹을 생각에 속상한가 보군요. 참고로 이진아는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베이징덕 못 먹어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경로했군요. 기상이 안 좋은 관계로 재대책본부에서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저택팀과 자네팀을 낙원에 피신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네의 삶이 불가능해지고 저택의 삶이 지장받고 낙원의 삶은 이상 없고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피게임처럼 마치 현실의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듯하군요. 이 틈을 타 자네팀은 낙원팀의 최혜성과 저택팀의 유리사와 접촉합니다. 자네팀의 스파이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만약 최혜성과 유리사가 스파이로 활동한다면 정보력을 갖춘 자네팀의 전투력이 더 세지겠군요. 팀전 종목은 수식링크입니다. 낙원 구조를 잘 아는 낙원팀과 구낙원팀이었던 자네팀에 비해 낙원 찍먹만 해본 저택팀이 불리해 보이는군요. 수색 명단을 보니 낙원팀의 계산 담당 스티브예와 자네팀의 계산 담당 허성범과 달리 저택팀의 계산 담당 서출구는 수색까지 하는군요. 1라운드 종료 후 36장을 들고 온 MJ킴 덕분에 자네팀의 카드 숫자가 앞서 나갑니다. 한 장도 못 찾아 다급해진 최혜선은 이진아를 보자마자 돌격했으나 이진아는 바지 안에다 수납하는군요. 빠른 속도의 스티브의 덕에 수식 만들기는 낙원팀이 앞서가는 중입니다. 최혜선은 장동민에게 카드를 주기로 했으나 카드를 한 장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도 장동민이 24장을 찾았기에 자네팀의 카드 숫자가 월등히 많군요. 2라운드가 끝나고 수색을 마친 서출구와 이진아가 숨 고를 시간도 없이 수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최소 15분 늦게 시작했군요. 장동민이 수색하다 버렛소였습니다. 평소엔 컨셉 잡고 화내는데 이번엔 진텐이라 꽤 웃깁니다. 6화의 김경런처럼 이것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수식에 열중하는 낙원팀 모르게 장동민은 최혜선에게 쪽지를 전달합니다. 서출구는 카드를 버리고 카드를 찾고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계산 담당이 가장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이군요. 낙원팀과 자네팀이 수식을 제출해 저택팀만 남은 상황에서 뒤늦게 계산 미스를 발견합니다. 허나 시간이 부족해 결국 수식을 실패해버리죠. 팀전 결과 우승은 낙원팀입니다. 카드가 가장 적었음에도 스티브의 활약이 컸군요. 질 수가 없었다고 느끼는 서출구. 하지만 저택팀이 유리해 보이는 조건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계산만 담당한 낙원팀과 자네팀에 비해
저택팀은 계산 담당인 서출구가 수색에 참여해 최소 15분 늦게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서출구는 카드를 버리고 찾는 등 계산에 전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다만 저택팀의 남자 플레이어가 서출구와 충주맨 뿐이라 초반 라운드를 위해 수색에 참여한 불가피한 이유도 있긴 합니다. 이진아에게 김민아가 많이 빡쳤군요. 저택팀의 데스매치 후보는 검산을 틀린 이진아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평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도 질수로 틀리고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틀린 것에 익숙해져서 맞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수색 완료 후 최소 1회는 검산하는 게 낫지 않나 싶군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서출구는 이진아를 뽑겠다고 말합니다. 데스매치 후 소외됐기에 사실 이진아는 데스매치에 자신이 뽑힐 거라 예상했었죠. 검산을 틀린 이진아가 사과하지 않아 화난 저택팀원의 얘기를 들은 이진아는 서럽게 눈물 흘리며 무서워서 못했다고 사과합니다. 이진아는 자신이 검산에 틀렸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투표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게임 결과로 보면 이진아가 가장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저택팀은 2라운드 후 수식을 만들었기에 충주맨은 3라운드 후 검산이 가능했고 김민아는 4라운드 후 검산이 가능했고 유리사는 3라운드에 가능했으나 수색을 위해 쉰다고 가정하면 4라운드 후 검산이 가능했습니다. 서출구는 계산 담당이지만 수식 만들기에 전념했고 검산을 담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진아는 검산에 실패했죠. 결국 투표 결과 저택팀은 이진아로 결정됐습니다. 자네팀은 쉽게 결정됐습니다. 보여준 게 없어 증명하고 싶은 시윤이 자진했죠. 허성범이 갔다 오라고 할 때 뭔가 우참하는 표정처럼 느껴지는군요. 데스매치는 블라인드 배팅입니다. 첫 시작을 이진아가 좋게 가져갑니다. 지우는 게임 중에 자꾸 발가락 만지길래 뭐 하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발가락 노트 필기 중이었군요. 지우는 유리할 수 있는 숫자 1을 내는 이진아가 게임을 이해 못했을 거라 여깁니다. 그러나 시우는 블러핑하며 칩 5개를 걸었지만 졌고 블러핑하며 칩 7개를 걸었지만 또 졌습니다. 드디어 시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이진아는 배팅을 포기했습니다. 또 시윤이 많이 먹을 기회가 왔는데 이진아가 배팅을 또 포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진아는 발가락 없이도 노트 필기가 가능했군요. 항상 저택팀이 털리는 모습만 보여줘서 그렇지. 사실 이진아도 홍콩대 조기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결국 이진아는 칩을 다 잃은 시윤에게 승리했습니다. 시윤은 증명하기 위해 데스매치에 자진했으나 일화 의자 컨트롤 외에 기억날 정도로 활약한 장면이 없어 아쉽군요. 최혜선은 낙원팀원에게 자네팀이 자신에게 접선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티브에는 최혜선이 수색 카드를 찾지 못했기에 이중 스파이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결국 최혜선 청문회가 진행되는군요. 데스매치 전날 밤 접선이 있었는데 데스매치 이후 얘기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얘기를 한 타이밍이 애매해 낙원팀이 의심할 만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낙원팀과 자네팀에 발 걸치고 있다가 더 세 보이는 팀으로 붙어야 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죠. 또 한 팀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에 스파이인 것보다 스파이 제안을 거절한 사람으로 남는 게 신용도를 올릴 수 있어 유리하죠. 최혜선은 자신이 낙원팀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확신하기 힘들어 스파이 제안을 고민했다고 말합니다. 사정을 말하며 결국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죠. 결국 낙원팀은 최혜선을 믿기로 결정했군요. 사실 이는 자네팀의 계략이었습니다. 스파이로 의심받게 만들어 최혜선을 소외시키려는 거였죠. 자네팀은 그동안 정치질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정치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이상 P게임3 파라 헛소리 뷰였습니다.